공자가 이제 중국 대륙 전체에다가 해댔던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이게. 공스라이팅. 이때 춘추전국 시대 때 튀어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제자백과입니다. 뭐 유가나 묵가나 법가 도가 뭐 여러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자백과라고 하는데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나라 꼴이 개판이고 개나 소나 천자라고 하고 백성들도 일치이고 절치이고 맨날 전쟁터고 이러니까 저런 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 중에 바로 유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공자 그리고 맹자입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중국 역사와 중화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유교거든요. 그럼 그 유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자랑 맹자만 설명드릴게요. 제일 유명하잖아. 도대체 공자랑 맹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저 양반들이 뭔 말을 했길래 그렇게 유명하냐 이거요. 우리는 그냥 공자랑 맹자만 그냥 아주 그 수박 겉 핥기도 아니야. 그냥 겉을 쓰다듬는 느낌으로 스쳐 지나가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로 굳이 그걸 수박을 썰어가지고 뭐 안에 뭐 내핵 외핵 멘틀층을 보고 막 그럴 필요 없어. 내루미 느낌으로 가야 돼. 내루미 느낌으로. 공자도 어찌되었든 춘추전국 시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개판이어서 춘추전국 시대가. 여러분들이 춘추전국 시대의 공자 입장이어봐.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눈 뜨자마자 졸라 활 쏘고 막 사람 죽이고 쳐 죽이고 막 어떤 새끼가 나 천자다. 그럼 한 며칠 있다가 내가 천자인데 이 새끼야. 그럼 며칠 있으면 또 어떤 애가 와가지고 다 꺼져 내가 천자. 이 짓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응애 눈 뜨자마자 그런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면은 어떻겠어? 세상이 좀 나아지길 바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인과 예를 꺼낸 겁니다. 이거 너무나 쉬워요. 항상 우리가 동양철학 공부할 때 그 무슨 동양철학 무슨 맹자가 뭐라고 했고 뭐 공자는 인이랑 예를 중요시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한자 들이미는데 지겨워 죽겠다고 어려워 죽겠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나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 너무너무 붙들어 매세요. 공자는요 이런 상상력을 발휘했어. 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늘이 만든 이치, 하늘이 만든 진리가 정해져 있다. 신께서 내려주신 그 룰과 진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거스르려고 하다 보니 전쟁이 터지고 거스르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터지는 거다 라는 드립을 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돼. 갑자기 천자라고 하는 거는 하늘이 내려준 당연한 진리고 이치인데 그걸 거스르고 내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 이 미친 새끼들. 요것도 되는 거예요. 공자의 멘트의 그 깊은 뜻은 이거야. 인간 세상에는 당연한 예의와 질서라는 게 있다. 뭐 부모를 공경하는 예의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런 얘기보다도 어디 밑에 있는 신하 새끼가 어디 왕한테 개겨 이 새끼. 그 당연한 그 예의와 질서를 거슬러? 어디서 니까지 것들이 윗사람한테 개기고 뭐 이래? 요런 느낌. 그래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춘추전국 시대가 생긴 거는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천자에게 개기고 윗사람한테 개기고 이러한 당연한 그 예의와 질서를 안 지키려는 싸가지 없는 애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기는 거다. 우리는 인을 실천해서 예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당연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를 회복하기 위해 실천하는 어떤 그 수양하는 어떤 자세, 인성, 노력 이런 인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야. 공자가 이제 중국 대륙 전체에다가 해댔던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이게. 공스라이팅. 이게 근데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요. 결국에는 뭐요? 잔소리 하지 말고 말대꾸 하지 마 이 새끼야. 질서가 정해져 있어. 가만히 있어. 개기지 말고 딱 따라. 딱 요 느낌이에요. 공자가 말한 게. 동시에 공자가 실제로 말을 한 건데 본인 주제 파악을 하고 노력을 해라 이 말. 당시에 어떤 그 신분제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비면 노비답게, 평민은 평민답게, 양반은 양반답게, 천자께서는 당연히 천자고, 천자가 있는 게 당연한 신의 진리인데 천자는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야 예. 당연한 사회 질서. 그 천자를 위해서, 당연한 질서를 위해서 신하는 그 천자가 잘 운영을 하고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신하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개기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좀 비자유롭고 뭔가 좀 앞뒤가 꽉 막히고 좀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근데요, 공자도 사람이잖아. 이 공자라는 사람이 솔직히 기원전 511년에서 479년 사람이에요. 기원전. 그럼 저 당시 세상, 저 시대에 저 정도 발상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그래도 획기적인 발상인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또 그리고 공자가 가르칠 때는 이 양반이 방금 신분제 얘기를 했으니까 아우 그럼 저 사람은 신분제를 당연하게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겐 누구든지 신분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양반이야 공자가. 근데요 공자가 살짝 플라톤 느낌이에요. 플라톤. 이 사람의 교육 목표가 뭐냐면은 정치와 통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자. 왜? 춘추전국 시대였잖아. 나라꼴이 개판이고 그러니까 정치랑 통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라꼴 개판이고 막 서로 싸우느라 난리가 났는데 무슨 춘추전국 시대에 무슨 서예를 가르치고 르네상스 미술 서예 이런 걸 가르칠 건 좀 아니잖아요. 정작 저 당시 급했던 거는 통치와 정치와 관련되어 있던 거다. 시대가 너무 안타까워. 근데 공자가 살던 저 시대에는 신분에 따라서 제한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내가 노비로 태어나면 관직에 오를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 저 시대에는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들이 자기보다 낮은 계급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 그랬던 게 다 공자가 말했던 유교에서 본분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가 굉장히 당연하고 중요했는데 농민이 갑자기 책을 읽는 거야. 그러면 네가 뭔데 책을 읽어 이 새끼야. 양반들이나 읽는 건데 네 주제를 모르고 본분이나 농사나 짓지 이런 말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오는 거야 막.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너네가 너무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네도 얘를 위해 인을 행할 수 있다. 너네가 노비더라도 너네들도 조상에게 제사 지내. 또 너네가 또 노비로서 또 너희들의 주인들한테 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너네 주인들이 그 궁에 들어가가지고 또 신하로서 천재를 또 잘 모실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 공자가. 이게 바로 유교의 실체입니다. 철학적인 인과 예 저러한 내용이 일단은 전제로 깔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파생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겨난 거죠. 공자가 그래도 살짝 그 실체적인 얘기를 한 게 현실적인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저거 하라고 해서 허리가 휘청거리고 세상에 돈이란 돈 오지게 들고 진짜로 막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근데 공자는 당시에 미신이랑 산신령을 너무 막 믿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니네 집안 사람이랑 니네 조상이나 그냥 신경 쓰고 니네 조상에게 감사하고 너가 앞으로 또 조상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요런 의미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유교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꾸 미신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미신을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도 안 통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동질감도 있고 또 유대관계도 있었던 자기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라고 하면은 돈도 덜 들고 미신 같은 거 안 믿게 하기가 좀 더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추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조선시대의 그 공자의 그 사상이 들어온 게 공자가 처음부터 허례허식적으로 막 제사를 지내라 막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 근데 점차 허례허식적으로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어우 저 집은 세상에 저번 달에 제사상에 문어를 잡아다 대왕 문어를 올렸대야.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한테 좀 죄송스러운데 우리는 상어를 올릴까? 그래. 세상에 저 옆집은 세상에 상어를 올렸대야.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인간이란 존재가 존나게 비교하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지가 더 잘난 것처럼 해야 되고 막 본질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거를 간과를 하신 것 같아 공자께서. 그러다 보니 인간들이 점점 허례허식으로 이제 점점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이제 점점 변해왔죠. 그러면 맹자도 유교 이제 얘기하던 사람이거든요. 공자는 하늘이 정해준 어떤 도리라든가 순리, 질서 이런 거를 어기려고 하지 말고 지켜라 이 말이야 공자는. 근데 맹자는 공자 갱신판 소프트웨어 버전 2.1 공자가 기원전 551에서 479년 사람이에요. 맹자는 공자가 죽고 나서 한 100년 뒤에 태어난 거야 맹자가. 공자께서 말하신 것에 수정 보완을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자께서 말하신 거 인정. 근데 공자께서는 마치 천자는 당연한 거고 천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다 졸라게 노력하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황제도 천자도 유교 인과 예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 왜 천자는 빼고 나머지 사람만 노력을 해야 되냐. 황제가 개판이고 성격이 거지 같은데 무슨 아랫사람이 백날 노력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황제도 국가가 잘 운영되고 본인이 천자로서 황제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가 흉흉해지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천자가 너무 개판이면 쿠데타도 인정이다. 쿠데타 쌉가는 엄청 좋아했어 맹자. 맹자께서 세상에 저 천자 새끼 저거 일 못하면은 쿠데타 쌉가능이라고 하셨다고 그러면서 막 환장해서 맹자 엄청 빨았어 저 양반들. 근데 맹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요 단순하게 쿠데타를 빨고 막 쿠데타를 해도 된다 이거보다도 황제 천자가 일을 너무 못하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황제가 애초부터 일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지. 맹자는 쿠데타를 막 일으켜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뉘앙스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걸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 그 멘트 하나만 쏙 빼어가지고 이제 그거 명분으로 이제 맹자께서 쿠데타 이렇게 해도 된댔어. 저 새끼 저거 천자새끼 저거 발로 밟아버려 저거 이러는 인간들도 이제 많았다. 그게 바로 공자와 맹자의 유교였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공자나 맹자가 그 천자라는 중원의 주인인 황제를 신께서 내려주신 아주 중요한 자리다, 이 얘기를 한 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멘트를 날렸던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안 그러면 나라꼴이 개판되거든. 공자랑 맹자는 중국 대륙에 나라가 들어섰을 때 내란이라던가 쿠데타가 덜 생기고, 동시에 천자도 정치를 잘 수행하고 아랫사람들도 천자를 잘 모시고, 천자가 이제 좀 정치를 잘할 수 있게끔 또 도와주고, 이런 게 가장 평화로운 세상이 아닐까. 그 세상이 오려면은 유교에서 말했던 본인들의 본분에 맞게끔, 주제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라, 질서를 위해서, 그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고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유교라고 하는 게 저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니까 저게 먹히는 거지. 공자 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거를 무슨 2021년에 꺼내가지고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그거를 철학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철학자 누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무례하시네요. 옛날에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했고요.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에 걸맞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에 나온 철학이 무조건 개무시해야 되는 그런 존재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마치 지금 시대가 2021년인데 2000년 전 그 철학이 오로지 진리인 양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에 걸맞게 튀어나오고, 대부분 그 시대에 써먹기 굉장히 적합하게 나오는 철학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 시대에 나왔던 그 철학들이 이제 점점 시대가 발전하고 가면서 수정되고 보완되면서 발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거지. 옛날에 개 유명한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가장 차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너네는 그렇게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말 같지도 않은 말이다. 유교를 말한 공자와 맹자가 저 시대, 춘추전국 시대에 왜 저러한 인과 예를 얘기를 했는가, 왜 저 얘기를 저 시대에 했는가를 이해하는 게 우리에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이제 개판 5분 전이었던 춘추전국 시대, 하필이면 공자 맹자께서 이제 천자라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더더욱 중원을 먹은 천자, 중화사상이 정말 너무나 빼박 켄트로 뿌리 내리고 말뚝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중국 대륙 내에서 분위기, 문화적으로 시대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전 세계의 중심 국가 중국.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